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하는데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적 손해배상의 또 다른 이름이 위자료예요. 그래서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은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적 손해배상은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그 요건과 입증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네 가지가 엄격하게 주장되고 입증되어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혼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즉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라서 이를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서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뭐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죠. 요컨대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이 그러한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하는 속칭 삿바싸움이 바로 그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혼 분야에서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 삿바싸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측이 피해자이고 선의편이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편은 바로 우리이고, 상대방 측이 가해자이고 악의편이며 권장을 쳐야 마땅한 편은 바로 상대방이라는 인상을 판사님께 주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좋은 편, 저쪽은 나쁜 편이라는 인상을 판사님께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판사님은 피해자이며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것 같은 불쌍한 편에게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은 나홀로 소송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처럼 삿바싸움을 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꼭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평균적으로 1,500에서 3천만 원이지만 삿바싸움만 잘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를 미리 추정해 볼 만한 일반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중요한 것부터 사례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유책 행위의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책행위가 부정행위, 폭행, 욕설, 악의유기 순으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죠. 또 같은 종류의 유책행위라도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집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우 잠자리까지 한 증거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의 크기가 크죠. 또 욕설의 경우 씨팔땡, 개같은 땡과 같은 쌍욕이냐 아니면 미쳤다, 쌍, 씨발, 미친 땡과 같은 일상의 막말의 종류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얼마만큼 확실하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액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또 폭행의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됐느냐 아니면 몇 주짜리 진단서이냐에 따라서 정해지기보다는 폭행 강도와 폭행 태양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같은 2주짜리 상해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밀쳐 넘어뜨려서 생긴 상해냐 아니면 주먹과 발길질로 인해서 생긴 상해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많아지죠. 위자료가 가장 많이 인정되는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짧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긴 것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공동재산이 1억 원인데 위자료가 5천만 원인 것과 재산이 100억 원인데 위자료가 5천만 원 인정되는 것과는 유책 배우자가 느끼는 중압감에 큰 차이를 보이겠죠.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커집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배상적 의미도 있지만 징계적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슬하에 자녀가 있을수록 인정되는 위자료가 커지죠. 혼인기간이 같더라도 슬하에 자녀가 있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면, 특히나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꾸짖을 만한 잘못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지죠. 예컨대 유책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해온 사실이 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의 외도에 일정 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로서의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을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삿바 싸움인 것이죠. 여섯 번째,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위자료 액수는 커집니다. 즉 같은 조건이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사정이 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커지는데, 예컨대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가상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충분히 주장된다. 혹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위자료 액수는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삿바 싸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비단 위자료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즉, 삿바 싸움을 잘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낸다. 그러면 재산 분할의 배상적 기능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도 많이 받아낼 수 있죠. 또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또 양육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싸움은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되, 이혼 소송에 당해서는 삿바 싸움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해당 글에 같이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해당 글을 한번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